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유럽 덴마크를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 전쟁 소설 더 기버,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로도 친숙한 로이스 로리의 별을 헤아리며 영어 원제는 Number the Stars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 덴마크라는 국가의 배경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즘의 그 유대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 아이의 시선에서 친구와 이웃관계, 가족관계를 통해서 어렵지 않고 너무 잔인하지 않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얇고 또 번역이 잘 되어 있고 중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사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전쟁 소설인데요. IB 영어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쟁의 위험성과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전쟁 관련 소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 작품을 처음 접하려는 학생들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읽기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편의 어렵지 않은 동화를 통해서 처음 전쟁 작품을 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위쪽, 북쪽에 위치한 덴마크를 배경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개신교를 믿는 안네마리의 가족의 옆집 이웃의 그 친구 이자 또 유대교를 믿는 이웃이 그 2차 대전 유대인 박해로 인해서 이 안네마리의 집에 숨어들게 되고 그들의 스웨덴으로의 탈출을 돕는 과정을 한 편의 동화로 담고 있습니다. 표지의 이 장면 그리고 별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덴마크 배경과 또 2차 대전, 유대인 학살 그리고 전쟁의 의미와 피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읽을 때는 덴마크의 배경을 표현한 부분과 전쟁, 나치즘의 폭력성을 나타낸 부분, 청소년 독자를 위해서 잔인성을 완화한 장치와 기법적인 부분이 되겠죠? 별 상징을 통해서 유대인을 형상화한 부분, 그리고 독립과 해방을 표현한 부분을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안네마리는 아직 아이로 그 자신의 이웃이자 유대교를 믿는 그 친구와 가족들이 탈출하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또 부모님과 또 교통사고로 사망한 언니와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벌어지는 일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쉬운 아이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이 안에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구절들과 또 사파 중에 한 장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고 그 독일군이 유대교를 믿는 상인들의 장사를 통제하고 상가의 문을 닫게 하고 거기에 이제 독일어로 된 안내문을 붙이는 그 시기인데요. 안네마리아 페테르가 그러는데 독일인들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렸단다. 유대인이요? 히로슈 아줌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단추 가게도 닫은 거예요? 독일인들이 왜 그러는 건데요? 단추 가게가 뭐 어때서 단추 가게가 무슨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 히로슈 아줌마는 좋은 분이고 사무엘도 좀 멍청해 보이긴 하지만 아무한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으래야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도 없지 뭐. 안경을 벗으면 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텐데. 단추라는 것은 매우 작은 생필품으로 이런 단추 가게조차 통제하고 닫게 했던 당시의 시대상과 또한 그 나치즘에 대한 비판을 아이의 목소리로 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덴마크나 북유럽은 이제 낙농업이 발달하고 유제품을 주식으로 먹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아이들이 유대인 재배치나 학살이라고 하면 너무나 잔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버터가 고문당하는 장면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설마 군인들이 버터까지 그 말이 뭐더라?
재배치하는 건 아니겠죠? 엄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단다 하고 대답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정말 그래. 모든 농부들의 버터를 걷어다가 자기네 군대 뱃속에다 갖다 놓는 거지. 삼촌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숨긴 것을 알면 아마 당장에 총을 들고 달려올 거다. 엄마와 안내마리가 군인들한테 체포당하는 산더미 같은 버터가 벌벌 떠는 모습을 생생하게 말로 그려내며 웃음을 터뜨리자 동생 키르스티도 따라 웃었다. 이때 이 재배치라는 말은 당시 나치 군대가 유대인들을 이동시키고 또 가둬서 학살하는 것을 포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은 이제 별을 그 유대교의 상징을 통해서 전쟁의 피해자, 희생자, 그 유대인들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그 구약성서 10편 안에 그 별에 관련된 성서 구절을 인용한 부분, 그리고 안내마리가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를 봉하시는 분은 그분, 별들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시니. 안내마리는 그 성경 구절을 몰랐다. 단어들이 낯설었다. 하지만 들으려고 애썼고 이해하려고 애썼다. 전쟁과 나치를 잊어버리려고 애썼고 울지 않으려고 애썼고 용감해지려고 애썼다. 커튼이 밤바람에 펄럭거렸다. 안내마리는 알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을 것임을. 어떻게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별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을까? 별은 너무나 많다. 하늘은 너무나 크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사파는 이 안내마리의 가족 중에서 외삼촌이 어촌에서 어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배를 통해서 스웨덴으로 그 유대인들의 탈출을 돕는 그런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유대인 친구인 엘렌과 그 가족들을 탈출하는 것을 외삼촌과 함께 돕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에 바닥을 뜯고 그 안에 협소한 공간에 사람들이 숨어서 탈출을 하였는데요. 그 독일군에서는 이렇게 숨어있는 유대인들까지 찾아내서 학살하기 위해서 그 탐지견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웨덴에서 특별히 고안한 약품을 묻힌 손수건을 통해서 이 개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작전을 썼다고 하는데요. 실제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으로 이 소설의 표지에 안내마리가 이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급하게 뛰어가는 장면은 그 유대인 가족이 실수로 손수건을 집에 떨어뜨리고 갔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도시락 바구니 안에 그 특수 약품을 묻힌 손수건을 가지고 외삼촌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처럼 어두운 밤길을 혼자 달려서 목숨을 걸고 그 독일 군인들을 뚫고 삼촌에게 이 바구니를 전달하는 그 과정입니다. 너무나 용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덴마크의 해방이 찾아온 장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 챕터이기도 합니다. 5월 초의 어느 날 저녁, 온 코펜하겐의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곳에서 덴마크 국기가 올라갔다. 사람들은 거리에 서서 덴마크 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거의 2년 동안 이웃들은 탈출한 유대인들을 위해 화분도 돌봐주고 가구의 먼지도 털어주고 촛대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 안네마리에게는 큰언니가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언니가 교통사고로 떠났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내막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이 언니 리세는 덴마크의 그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치 군용차에 잡혔을 때 탈출을 하다가 그 차에 치여서 죽게 된 것인데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 장면을 배치해서 강렬한 인상을 통해서 그 전쟁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말하면서도 또 그 읽는 독자들, 청소년 독자들에게 그 잔인함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장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안네마리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걸 눈여겨본 적도 없었다. 장례식 날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리세 언니는요? 총에 맞지 않았는데 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나치는 군용차 안에서 리세가 달아나는 걸 보았지. 곧바로 뒤따라가서 차로 받아버렸단다. 이 군용차로 그 소녀를 받는 장면은 그 모든 전쟁의 희생자들을 대변하면서도 전쟁의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친구 엘렌이 독일군의 수색을 받을 때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목숨을 잃을까봐 이제 옆에 숨겨주었던 안내마리가 급하게 그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 목걸이를 잡아 뜯고 나서 숨겼던 것을 이제 돌아올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 소설의 잊을 수 없는 마지막 대사를 함께 소개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뒷부분의 맺은말에 이 작가가 어떻게 자신이 미국 출신인데 이 덴마크 배경의 전쟁 소설을 쓰게 됐는지 그 배경이 나와 있고 실제 역사적인 배경까지 함께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계속 갖고 있었어요. 이건 엘렌 거예요. 아빠는 목걸이를 받아 부서진 고리를 눈여겨보았다. 그래, 고칠 수 있겠다. 엘렌의 가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네가 이것을 엘렌에게 돌려줄 수 있겠구나. 안내마리가 말했다. 그때까지 제가 이 목걸이를 하고 있을게요. 그 목걸이라는 것은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떠나간 가족이나 연인의 사진을 목걸이 안에 담아서 간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과 대사는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모든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추모하는 의미와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아이의 대사를 통해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쓰여진 소설 한 권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전쟁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낯선 덴마크와 북유럽 배경을 안데르센, 동화의 나라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그 담은 작품, 그 로이스 로리의 별을 헤아리며 영어 원제는 Number the Stars IB 영어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는 소설입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